예, 오늘 미증시 영향으로 약할 걸로 예상됐던 국내 증시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고 코스닥은 플러스로 가는 흐름들인데요. 시황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시황 해설 메리츠증권 광화문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3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동시에 글로벌 증시 변동성도 조금 늘어나는 시점인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 전략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실까 기대하면요. 그동안 우리가 AI, 인공지능 얘기를 꾸준히 트렌드로 많이 했는데 오늘은 로봇 얘기를 해주십니다. 로봇의 진심인 빅테크들, 로봇을 자기 주도주로 봐야 할까? 네, 그 전에 일단 글로벌 상황이나 반도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애플이 좀 흔들렸고요. 몇 가지 이유로. 테슬라도 그러면서. 그렇지만 엔비디아를 필두로 반도체주도 그래도 잘 버텼고 국내 반도체들도 약세 출발했다 돌려냅니다. 국내 반도체들 전망 좀 점검해 주세요. 일단 미국 증시에서 지금 애플과 테슬라가 예,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가장 지금 흐름은 안 좋죠. 왜냐면 애플은 M7 가운데 루저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예, 한때는 또 네. 최고의 종목이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애플은 지금 이제 판매율 하락. 어제도 이제 뉴스 나온 게 중국에서 이제 판매율이 중국에서 보고 자료 나온 거지만 한 10%에서 20%가 이제 떨어질 것 같다는 그런 지금 우려 섞인 기사가 나왔었고요. 테슬라도 지금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계속 단가 인하를 계속 단행하고 있다 보니까 테슬라도 이제 사실은 단가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실제로 단가 인하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왜냐면은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차 쪽 아예 포기하고 전기차에 있는 인력들을 AI 쪽으로 지금 부서로 편입을 시키는. 그러니까 늦었다는 걸 시인하고 지금 빠르게 바꾸고 있는 와중에서 실질적으로 엔비디아라든지 애플의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다른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고밍치가 그런 얘기했대요. 대만의 유명한 그 애널리스트잖아요. 이제 맞습니다. 애플이 어쨌든 단기적으로 실기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애플의 시총을 뛰어넘을 거다. 이런 얘기 아침에 뉴스에 있던데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애플이 올해 AI 산업에 대해서 뭔가 큰 밑그림이라든지 시장에 어떤 신뢰를 주지 못하면 주가가 당분간은 좀 어려운 지경으로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여기서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애플이 전기차 부분을 포기하고 만약에 이 시장으로 AI 시장으로 힘을 주게 된다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이 AI 반도체 시장에서는 좋은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AI 반도체는 물론 종목이나 섹터를 바꾸면서 가긴 하겠지만 향후에 몇 년간 이어질 어떤 큰 흐름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흐름으로 보고 있고요. 미국의 증시 어떤 이런 흐름들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많이 오른 종목들이 좀 조정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너무 비싸다. 근데 이게 또 한쪽에서는 더 갈 수 있다. 왜냐하면 펀더멘탈을 기준으로 해서 엔비디아는 사실은 5년 평균 PER이 지금 40에서 45배인데 12개월치를 땡겨오면 이제 30배에서 30배 중반까지 온 상태라서 여전히 엔비디아는 좋은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라간 거에 대한 차익 매물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있을 뿐이지 지금 매크로한 부분에서는 큰 어떤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오늘 어제 나스닥 빠진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오늘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견조하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신에 여기서 다음 AI에서 계속 밸류체인에서 돌고 있는 어떤 순환되는 종목들에서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매매할지 아니면 많이 오른 것 중에서 조정받는 것들은 어떤 것을 사야 될지를 계속 공부하면서 가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이제 로봇 관련된 얘기를 해주신다고 앞서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AI나 반도체가 끝나서가 아니라 그죠? 네. 추세적인 지속적인 흐름이고요. 그런 가운데 또 이제 확장성 내지는 새로운 관심으로 로봇 얘기를 해주시는데 로봇 가운데서도 휴머노이드 로봇 주목되는 게 테슬라도 그렇고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거는 제가 해석하기로 그러니까 사람을 닮은 형태의 로봇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로봇 시장의 변화들은 어떤 것들인지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휴머노이드 갑자기 AI 얘기하다가 왜 로봇을 얘기하냐 하실 텐데 서두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AI가 AI 반도체 시장이 지금 당분간 이제 조정이 오고 그래서 다른 섹터를 보자는 의미가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휴머노이드도 AI 이 산업의 거대한 산업에 이 같은 안에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로봇을 봤을 때 왜 로봇인가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해 봤을 때요.
우리가 그럼 초기에 이제 이런 질문을 드렸을 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AI를 도대체 왜 하는지 그걸 생각하면 분명하거든요. 이 노동의 혁신성이잖아요. 네. AI를 했더니 업무 능률이 올라가고 생산성이 엄청 맞습니다. 좋아지는 생산성과 이런 것들이 혁신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지금 미국에 지금 보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뭐 수만 명이 지금 네.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슬픈 그러게요. 현실이긴 한데 네. 구조조정 당하고 있는 상태고요. 결론적으로는 노동 이 혁신성의 끝단에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노동의 혁신성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지금 어떤 사무적이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혁신성이 AI의 마지막 그 관문이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이제 휴머노이드 관련된 업종들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아마 최근에 테슬라에서 발표했던 옵티머스라든지 그리고 지금 그 관련돼서 테슬라의 옵티머스와 지금 되게 이제 경쟁사로 부각되고 있는 피규어 AI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네. 뭐 유튜버라든지 이런 걸 쳐보시면 최근에 뭐 공중파 방송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움직임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했던 휴머노이드처럼 아직은 멀었구나가 아니고 계란을 잡아서 이렇게 올린다든지 만약에 이제 커피에서 이제 커피를 내릴 때 커피 캡슐이 이렇게 옆으로 삐져 있으면 그거를 정확한 자리에 또 올려놓는다든지 굉장히 인간이 굉장히 미세하게 움직이는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다 구현해내고 있고 그것이 AI 딥러닝으로 인해서 더 빠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지금 이 시장에 오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최근에 보면은 지금 테슬라의 옵티머스의 이 지금 대항마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피규어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이 대부분의 빅테크 업체들이 지금 다 투자가 돼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네. 최근에도 한 9천억 정도를 펀딩을 했는데 그냥 순식간에 그게 다 모아졌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프가 개인적으로 좀 투자를 했고요. 삼성이라든지 엔비디아,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근데 상당히 좀 웃긴 것은 AI에서 경쟁사들이 같이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또 테슬라에 대항을 하는 것이 왜냐하면 네. 대개 보면 제조가 아니고 이제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완제품을 파는 회사들이다 보니까 빠르게 지금 피규어 AI 투자가 돼 있는 것이고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런 그 휴머노이드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빠르게 그래서 뭐 공장에 바로 투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옵티머스를 향후에 한 3년에서 5년 정도 내로 실질적으로 상용화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거기서 $20,000에서 $30,000 이하로 판매할 계획이 있다고 얘기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것도 역시 뭐 슬픈 현실수가 있는데 뭐 인건비 계속 올라가고 로봇을 그렇게 한번 투입하게 되면은 뭐 그 부품이라든지 관련 부품들 그리고 또 딥러닝을 통해서 더 미세한 동작과 더 생산성과 능률이 혁신적으로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로봇 시장도 굉장히 빠르게 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AI의 어떤 이런 흐름들이 끝단에는 우리의 노동의 어떤 혁신성으로 간다고 하면은 이 로봇 관련된 이런 빅테크 업체들이 관심 갖는 이런 어떤 분야인지 좀 관심 가지시고 국내 업체에는 또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미리 이제 좀 공부해 두셨다가 이쪽으로 어떤 시장의 분위기가 왔을 때 또 실질적으로 좀 투자에 참여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서 한 두 가지 정도의 접근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로봇 산업 자체가 엄청나게 성장하고요. 우리 협동 로봇 이런 거 최근에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작업을 돕는 맞습니다. 그 시장도 크고요. 최근에 이슈가 되는 건 말씀하신 피규어 AI라는 업체가 이제 로봇 업체가 AI 로봇을 표방하기 때문에 많은 빅테크들이 돈을 대고 AI 산업이 지금 반도체에서 전력적으로 확산되는 것처럼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모멘텀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로봇 업체 하면서 오늘 미국 업체를 소개할 건 아니실 거고 국내 관련된 로봇 업체 가운데 이런 성장성이나 스토리를 좀 머금고 있는 기업은 주목해야 될 기업은 어떤 곳일까요? 네,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한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한번 말씀을 언급을 드렸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휴머노이드로 본다고 하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는 것이 맞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최초로 휴머노이드 만든 휴보를 만들었었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휴머노이드가 어느 정도까지 레인보우가 지금 발전을 시켰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 휴머노이드 관련돼서는 레인보우가 맞는데 전체 로봇이라는 큰 카테고리에서 보면은 일단 대장주인 두산 로보틱스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사실 두산 로보틱스는 뭐 앞서서 뭐 미국의 이제 해외 사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요. 협동 로봇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팩토리에서 인간이 우리가 사람이 하는 어떤 일들을 좀 더 편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협동 로봇.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공장형 로봇과는 좀 틀리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근데 휴머노이드가 어차피 인간의 어떤 이런 노동을 대체하면 이런 협동 로봇 시장도 쪼그라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두 시장이 경쟁으로 가는 시장이 아니고요. 상호 보완으로 가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협동 로봇이 뭐 사람 10명이 할 일을 협동 로봇으로 인해서 사람이 7명에서 6명으로 줄여준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 휴머노이드가 또 인간의 또 두세 명의 인간의 몫을 대체하는 그런 구간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장은 어떻게 됐건 간에 초기 시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협동 로봇 시장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국내 기업을 우리가 좀 뭐 어떻게 됐건 간에 해외 기업도 많겠지만 국내 기업에서는 두산 로보틱스인 것이고 특히 이제 협동 로봇 쪽으로 본다고 하면은 국내에서는 뭐 1위 기업이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런 관절로 돼 있는 이런 로봇을 주로 만들고 있고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 협동 로봇 시장에서의 어떤 그 성장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은 18년에서 22년, 2018년도에는 두산 로보틱스의 이제 협동 로봇이 세계 시장 점유율이 중국을 제외하고서는 한 8위에서 9위권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22년 매출액 기준과 이제 판매 기준으로 보면은 글로벌 4위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빠르게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연평균 30%에서 40%가 계속 성장했던 그런 섹터이고요. 그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어떤 뭐 산업을 봤을 때 탑5 정도만 굉장히 의미 있게 보잖아요. 그 탑5 이외의 어떤 이런 회사들은 점유율이 낮다 보니까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데 9위에서 지금 4위까지 빠르게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고 빠르게 성장했다는 것이고, 왜냐하면 같은 기간 내에 경쟁사들이 같은 성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기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회사들 글로벌 업체들에 비해서 굉장히 라인업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협동 로봇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간을 차지하는 비중이고요. 그리고 얼만큼 무거운 하중을 견디면서 물건을 나를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인데, 지금 경쟁사들은 뭐 많은 회사들은 이제 경쟁사 중에서 이 라인업이 한 10개 정도까지가 최대인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13개까지 지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 나온 H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무거운 하중을 이제 버티는 이런 로봇이다 보니까 이 신규 모델이 나오면서 굉장히 글로벌 점유율을 좀 빠르게 가져갔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는 로봇 장애체도 뭐 휴머노이드는 뭐 사실은 뭐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뭐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뭐 3년에서 5년 내로, 근데 이게 좀 더 앞당겨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테슬라에서 만드는 옵티머스만 있다면은 그렇게 나올 수가 있지만 지금 이게 빅테크끼리 지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좀 더 상용화가 앞당겨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른 협동 로봇 시장도 같이 파이를 키워가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장기적으로 좋게 본다. 특히 우리가 성장 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항상 성장은 증설. 예, 뭐 어떤 소재 업종이 됐던 부품 업종이 됐던 뭐 장비 업종이 됐던 간에 성장은 필연적인 증설이 따라오는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캐파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연간 2100대에서 2200대 정도 추정하고요. 외주까지 준다고 하면은 총 한 3000대에서 3200대 정도까지의 어떤 캐파를 보유 중인데 26년까지 지금의 5배로 증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 증설 중이죠. 그러니까 10,000대에서 11,000대 정도까지 지금 증설을 지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빠르게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예상하고 대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당장 지금 올해까지 아마 적자 계속 이제 어느 정도 계속 적자를, 왜냐면 투자가 지금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그 캐파 증설 이후에 본격적으로 매출 증대가 발생되는 그런 시점부터는 상당히 좀 가파른 성장세가 예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좀 더 제가 주목해서 보는 게 사실 지금 최근에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HPSP라든지 지난주에 뭐 이렇게 소개시켜드렸던 이오테크닉스라든지 지금 보면은 수급적인 이슈도 굉장히 큰 몫을 차지합니다. 왜냐면은 ETF가 계속 설정이 되면서 그리고 ETF 자금도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HLB가 이제 뭐 코스피 이전 상장으로 인해서 어떤 기관의 수급적인 이슈도 있는 그런 상태이고,
추후에 이제 5월에 이제 MSCI 이제 정관 변경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예상되는 종목들에게 수급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로봇 중에서는 당연히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1위이고요. 그리고 5월에 기대되는 MSCI 지수에 지금 편입 대기에서 이제 편입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그 예상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수급적으로도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정도 가격대에서는 크게 밀릴 구간은 없다고 보고 있고, 이게 어떻게 됐건 간에 글로벌리하게도 AI 반도체와 엮여져 있는 마지막 관문에 있는 그 어떤 로봇, 그 휴머노이드 로봇과 연동된다고 하면은 아마 이제 3월에서 5월 가는 이런 구간 중에서도 주가는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결론적으로는 시장은 높이 오른 쪽에서 좀 더 바닥에서 이제 좀 더 안정되게 오르는 종목들을 선호할 수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본다고 하면은 예. 로봇 관련된 두산 로보틱스는 좀 지금부터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총 비율을 해보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조 2천억입니다. 우리가 한 3조 때까지 올라온 걸 머리에 기억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두산은 지금 5조 1천억입니다. 훨씬 높았었죠, 그죠? 높았다가 지금 이제 IPO하고 상당히 수급이 몰렸던 게 조금 이제 제자리를 좀 찾아오는 흐름들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 흑자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있었고요. 작년 10월에 상장했으니까 혹시나 뭐 또 이게 물량 오버행이 좀 남아있지, 이런 수급 남아있지는 않은가 살짝 또 생각도 되고 그런데, 네, 그런 얘기와 함께 가격 밸류 좀 잡아주시 마지막으로. 네, 일단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 기준으로 했을 때 목표가는 11만 원, 손절가는 한 6만 8천 원 정도로 잡고 네. 지금부터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은 종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또 오랜만에 로봇 얘기를 했고요. 우리 시장의 대장주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를 주목해 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